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 다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불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정확한 전략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네, 작가님,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 2부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랑 함께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도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알트코인 불장 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을 이 장표 보시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1% 정도를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대비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는 이더리움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알트코인으로 이제는 자본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알트코인 불장이 온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보시면은 여전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오전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퍼핑했습니다. 도지코인도 급등을 했고 이더리움, 솔라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지수 자체가 33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비트코인 시즌인 25에 더 가까운 거죠. 알트코인 시즌까지 가려면 75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걸 볼 수 있고, 한번 보시면은 2024년 3월에 요 수치 한번 보시면은 이때는 75를 넘겼었죠. 이때 오히려 알트코인 시즌에 들어갔던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진입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시즌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자,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는 점유율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가,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자연스럽게 같이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바로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때 알트코인은 더 빠르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 정도는 버텨줘야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비트코인 점유율 자체는 높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알트코인의 가격은 더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불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한 코인들을 빠르게 투자를 하고 나서 뭔가 탈출 전략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 불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원칙인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이 가실 겁니다. 절대 포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코인이 갑자기 날아가게 되면 내가 왜 저걸 투자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뒤늦게 올라타게 되는데 대부분은 속칭 이 설거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가진 시드를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오르는 코인은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미리부터 알고 있고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올라갈 만한 코인을 일찍부터 담아놓고 있다가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철저하게 세우고 들어가셔야 되고, 아무런 코인이나 우후죽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가오는 알트코인 불장에서 이제 어떤 코인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텐데 여러 가지를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나올 때 성공적으로 수익을 얻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펀더멘털이 뛰어나면서 내러티브도 뛰어난 코인들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프로젝트는 일론 머스크발 프로젝트들, 즉 일론 머스크가 관계 있는 프로젝트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요. 펀더멘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성을 벗어난 레이어 1입니다. 특히 우량한 펀더멘털이 뛰어난 레이어 1 프로젝트이고 그 중에서도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고 지금 시장은 전통금융에서 뭔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 트럼프가 직접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디파이를 운영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디파이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방향성들이 향후에 이 산업의 전반이 향하게 될 과정이기 때문에 우량한 레이어 1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디파이 서비스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호재를 가장 잘 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대표적으로 도지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 보시면은 가격이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1달러 돌파 여부를 두고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 증권성을 벗어난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인들이 있나요? 네,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와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 저평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매집을 했을 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어 1은 이더리움과 솔라나 수위를 좀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개 코인이 펀더멘털이 가장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향후에 ETF가 나올 프로젝트들 혹은 ETF가 나와 있는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이미 발행이 되어 있는데 스테이킹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SEC 의장이 바뀌게 되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킹 조항이 추가된다. 이런 뉴스 하나만으로도 결과와 상관없이 가격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솔라나 ETF에 대해서도 최근에 카너리 캐피털에서 ETF를 갖다가 S1 양식서를 신청했는데 향후에 계속해서 더 많은 회사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실만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펀드 상품을 발행을 했는데 수위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볼 수도 있지만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XRP라든지 몇몇 프로젝트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수위에서 발행되는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 그리고 재단이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내러티브가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미리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선점하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1으로서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말씀해주신 거는 잘 이해됐는데 그럼 아까 설명해주셨던 그 디파이는 어떤 코인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네, 디파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기반을 많이 잡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신생 프로젝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오래된 어떤 대출 관련된 디파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고요. 신생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올해 들어서 혹은 작년 정도부터 회자되기 시작한 프로젝트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5개에서 6개 정도의 프로젝트들이 좀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주피터나 레이디움 같은 프로젝트를 필두로 해서 지토 몇몇 프로젝트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들인데 수위 재단이 공식적으로 많이 밀어주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프로젝트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100% 가까운 상승들 그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파이와 관련해서 디파이의 한 분류로 보기도 하는데 RWA라고 하는 섹터가 있는데 이 RWA에 속한 프로젝트들도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 완연하게 또 나타나게 되면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즌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블록체인이 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성의 RWA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산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것은 온도 파이낸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 한번 보시면은 어떤 메인넷에서 RWA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스텔라 루멘, 솔라나, 아비트럼 이런 순서로 발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RWA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됐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레이어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과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을 잘 투자하기 위한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트코인 투자의 핵심을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단연코 저평가입니다. 알트코인은 상승을 시작한 코인에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내주고 나면은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일정 부분 상승하게 됐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코인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 다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코인이 가는 동안에 펀더멘탈이 받쳐주는데도 잠잠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들이 그 다음 순서로서 날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코인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코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아니면 펀더멘탈이 좋은데도 가격이 하락하는 코인을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순서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시장은 더 알트코인이 뜨겁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알트코인 불장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시기에 맞는 정확한 전략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다음 주에 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라이브에서도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들, 매도해야 되는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투자와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